한미는 또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기존 북미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국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우리도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에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내서 서로 어느 정도 외교적 이익이 균형을 맞춘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해 주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마스크 없이 171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이 북핵을 비롯한 이 한반도 현안 공조는 물론이고 이 반도체와 배터리, 6G, 원전 등 신사업 분야와 기후변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일단 성과로 꼽힙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존중을 이 공동성명에 명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성과를 지우지 않고 이어받기로 한 점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며 대화,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고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진전하면서 긴장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를 공유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 속도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지르는 걸 경계했던 이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관계 진전으로 북미 대화를 촉진할 여지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미 국무부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로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임명된 것도 북한을 향한 대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다 인권 문제 언급도 있어서 대화가 조기에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가운데 한국이 중국이 민감해하는 쿼드와 타이완 해협 문제 등에서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내 외교적 이익의 균형점을 찾은 점도 눈에 띕니다. 공동 성명에서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탈취를 막고자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분야에서 한국이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 한미가 사거리 최대 800km 이내로 제한됐던 한국군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도 미국이 직접 한반도에 자국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 중국이 예민해야 하는 문제들로 반발이 가시화될 경우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